추억 속의 아날로그 라디오를 다시 켭니다. 라디오 뮤직 드라마, 오늘은 중매 결혼입니다. 춥다. 날도 춥고 마음도 춥고. 바람 왜 이렇게 차? 얇은 스타킹밖에 못 신은 다리가 얼음통에 빠진 것처럼 오돌돌 떨린다. 그래도 호텔 안으로 들어서니 좀 낫다.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 모양을 가다듬고 푸르딩딩해진 입술에 립글로스를 덧바른다. 엄마와 이모들로부터 단단히 얘기 듣고 나온 참이다. 너 이제 내년이면 37이다. 더는 갈 데도 없다. 상대가 총각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. 거기에 회계사의 시아버지가 대학 교수래. 이런 자리가 또 어딨어? 공부하고 일만 하다가 여태 장가도 못한 그냥 순진한 총각이라니까. 그 얼굴이 기절할 만큼 못생기지 않았으면 그냥 식 올려라. 얼마나 여러 번 얘기 듣고 나왔으면 아직까지도 그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다. 속으로는 그래도 웬만큼 좋아야 결혼하지라고 하면서도 나도 어느쯤은 마음을 비운 상태. 그래, 이만한 자리가 또 있겠어. 이제 고집 그만 피고 나도 그만 좀 가야지. 창가에 혼자 앉은 남자가 서너시다. 토요일 이 시간에 호텔 커피숍이면 대부분 선보러 왔을 테고. 그들을 잠깐 훑어본다. 사진도 보지 않고 나온 터라 누군지 알 수도 없다.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. 다른 이들은 좀 긴장한 티가 역력하고 물잔을 들이키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. 그렇다고 누구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옷도 정장 차림 아니고 대충 걸쳐 입었고 그런데도 편안한 멋이 났다. 왠지 저 사람이었으면 싶었다. 그리고 받아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. 그 사람의 전화였다. 제가 전화했어요. 네. 앉으세요. 제가 한 5분 늦었죠? 괜찮습니다.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꽤 걸어야 하더라고요. 예. 날이 많이 춥죠? 남자는 날이 춥죠? 라고 묻더니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듯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. 커피가 나오고 늘상 하는 말들이 오갔다. 그 사람은 좀 시큰둥한 느낌이었다. 그렇다고 예의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. 참 애매한 태도였다. 그럼 이만 일어나실까요? 네. 적당한 시간이 되자 일어나자고 했고 자기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고 잘 들어가라는 인사도 깍듯이 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도 싫지도 않은 태도였다. 선본게 토요일,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될 때까지 남자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. 중매 아주머니와 통화한 엄마 말로는 그 남자도 날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여태 전화가 없을 리 없다. 어머니들끼리 그냥 한번 잘 해보라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.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그래도 혹시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전화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도 했다.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
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건 금요일 일과도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지난번에 전화했던 네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?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. 네, 좋아요. 주말 약속을 금요일 다 끝나가는 시간에 정하다니 이건 좀 기분 나쁜 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은근히 속으로 기다린 전화라 뭐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다. 대신 내일은 뭘 입고 가야 되나 그 고민으로 마음이 바빠졌다. 잘 지내셨죠? 네.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? 네, 날씨가 춥죠? 네. 하나만한 대화들이었다. 날씨가 춥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긴지. 겨울에 안 추운 게 문제지. 추운 게 뭐 얘기할 거리라고. 이 사람의 태도가 너무 형식적이란 생각에 불만이 쌓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심한 사람이니 여태 혼자였겠지. 내가 이 사람 마음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자였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. 제가 좀 재미없죠? 네? 솔직히 좀 그래요. 저 원래 이래요. 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도 괜찮으면 저랑 결혼하시는 거 어때요?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. 먹던 고기가 목구멍에 걸릴 뻔했다. 만난 게 2번, 전화 통화 1번. 알게 된 지 일주일 된 사람이었다. 그런 사람에게 청혼을 받은 거였다. 그것도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다가. 됐어요.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먹고 한강변에 나왔다. 약간 놀라셨죠? 네, 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몰랐거든요. 그럼 오늘 왜 또 보자고 했겠어요? 그치만 우리가 겨우 2번 만났는데 중매가 그렇죠. 2번 만나나 20번 만나나 서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는 뭐 힘든 구조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왜 중매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? 지수 씨는요? 전 글쎄요. 운명적인 사랑 같은 거 기다린 적도 있지만 기다린다고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. 중매 말곤 별다른 방법도 없고 또 솔직하게는 가족들의 지지를 얻고 만나는 만남이니까 뭐 그 뒤로 골치 아플 일은 없겠다 싶고 저는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좀 존중하는 편이라 살아보니 뭐 틀린 말도 없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부모님께는 제 의사 말씀드릴게요. 지수 씨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서 알려주세요. 좋은 조건으로 나온 집을 구경하고 나서 복덕방 아저씨에게 얘기를 듣는 것 같았다.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알려줘요. 로맨틱한 것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마음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중매 결혼해서 이런 건 욕심인가? 중매 결혼은 정말 속전속결이었다. 눈 깜짝할 새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날이 잡혔다. 부모들끼리 이것저것 정하고 사고 그러는 사이 나도 바빴다. 웨딩 드레스니 마사지니 예물이니 하며 뛰어다니다 집에 와서 잠이 들려고 할 때 근데 신랑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? 이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.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정작 결혼할 당사자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지 갑자기
억울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했다. 그 사람에게 한밤중에 전화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. 전화벨이 한참 울린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. 여자 목소리였다. 한밤중이라 언니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. 한강변이었다. 그 사람이 미리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까 전화 받았던 여자는 누구예요? 애인이에요. 뭐라고요? 10년 만난 애인이요. 지금 10년 만난 뭐라고요? 헤어지려고 만난 자리였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흥분해서 전화를 뺏어서 받은 거고요. 그 사람? 꼭 무슨 부인 얘기하듯 하네요. 그 여자가 조강지처예요? 그럼 나 뭔데요? 그런 건 아니고. 아무튼 끝까지 모르겠어 했는데 미안해요. 끝까지 모르게 해요? 내가 멍청이처럼 모르고 결혼하길 바랬어요? 아무리 나한테 관심이 없고 애정 없고 그래도 한 여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. 10년 동안 그 여자 만나면서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. 근데 집에서 허락해 주질 않았어요. 그래서요? 헤어지려고 작정하고 선보러 나간 거였어요. 제 성격상 부모님 거스르고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는 거 깨달았거든요. 그런데 왜 희생양이 나냐고요? 번개불에 콩 꺼먹듯 일 추진해서 이제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요? 헤어지려고 만났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헤어졌어요. 10년을 만났다면서요? 지수 씨 말대로 결혼하기로 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도 계속 만나면 안 되는 일이고요. 안 되는 일? 무슨 본인이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. 지금까지 양다리 걸친 건 되는 일이었어요?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해요. 얘기하면 지금처럼 또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못했어요. 그 여자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? 결혼식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. 내 나이도 있었고 결혼하고 되도록 빨리 애도 갖고 싶어 회사에 휴직계까지 다 내놓은 상태였다. 핵폭탄이라도 맞은 기분. 집에 돌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어 시간은 좋게 울었을 것 같다.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친척분들께 예비 사위 자랑하느라 침이 마르는 엄마 아버지 보면서 그럴 수가 없었다.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.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. 여기에요. 오늘 저녁쯤에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있었으면 어제 했겠죠.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했어요. 말은 꼭 모든 게 날 위해서 같네요. 그런 마음도 있죠.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미안해요. 나 이 결혼 안 해요. 이런저런 이유로 선보러 나왔지만요. 그리고 중매 결혼하려고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결혼하자. 그런 것 아니었어요. 급한 마음에 그쪽이 마음에 든 것도 반이었어요. 좀 서둘러져서 당황은 했지만
결혼 생활 살짝 기대도 했고요. 당신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죠. 그렇게 하면 돼요. 내가 왜요?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안타깝게 막 헤어진 남자랑 내가 왜 결혼을요? 노력할게요. 내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에 들었어요? 처음엔 아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 사실이에요. 하지만 두 번째 만나서 결혼 청혼한 건 온전히 내 뜻이었어요. 왠지 지수 씨하고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생각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선언하듯이 결혼 안 한다고 해버린 건 이런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. 순간 스스로의 나약함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나 자신도 염증이 날 지경이었다. 모양새는 그런대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잘하겠다 맹세도 하고 날 달래고 얼러서 결혼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. 찜찜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결혼 전이니까 하며 애써 마음을 추스렸다. 결혼 전에 그런 연애 한번 못 해본 내가 바보지. 이렇게도 생각했다. 휴대폰 두고 나온 거 알면서도 출근 시간 급해 그냥 가는 사람처럼 마음 초조하고 허전했다. 그리고 결혼식 전날이 되고 말았다. 일찍 자야 화장 잘 받는다는 말에 밤 8시부터 누워 있었지만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다. 올 리가 없었다. 결국 밤 11시쯤 돼 침대에 일어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. 통화 중이었다. 다시 걸었다. 또 통화 중이었다. 그러자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지게 됐다. 이건 분명히 그 여자와 통화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. 그 사람이 산다는 오피스텔로 갔다. 건물 앞까지만 가봤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곳. 7층에 산다는 정보만 갖고 무작정 올라갔다. 701호? 702호? 어느 쪽 벨을 누를까 하다 702호의 벨을 눌렀다. 잠시 후 놀란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. 웬일이에요? 이 시간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? 7층이라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. 들어와요. 차 뭘로? 됐어요. 진짜 무슨 일이에요? 전화했어요? 네? 그 여자랑 혹시 전화했어요? 아까 여러 번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. 이 시간에 친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할 이유도 없고 일로 통화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계속 그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. 나 미친 여자 같죠? 아니에요. 달려오면서 생각했어요. 내가 미쳤구나. 통화했으면 뭘 어쩔 건데. 통화했어요. 그쪽에서 먼저 전화 걸어왔어요. 결혼 축하한다. 잘해라. 그런 얘기하다 보니 뭐 눈물도 나고 그랬나 봐요. 술도 좀 먹은 것 같았고.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어요. 그 여자가 여기로 안 온 게 다행이네요. 나랑 삼자 대면 할 뻔했으니까. 마음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. 완전히 끝난 거 맞아요? 네? 네. 완전히 끝났어요. 흐릿한 조명을 받은 그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다. 눈썹은 짙고 길었고 콧날은 적당히 우뚝했고 인매는 부드러웠다. 걱정스러웠다. 기대와 애정이 없으면 실망하지 않겠지만 난 차츰 더 이 사람이 좋아지는 것 같고
그 애정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힐 것만 같았다. 자, 데려다 줄게요. 차 갖고 왔다니까요. 그럼 내일 아침에 봐요. 저기 혹시 마음 변하면 안 와도 돼요. 아, 무슨 그런 말을 해요. 잘 생각해봐요. 나도 다른 사람들 시선, 부모님 실망 너무 두려웠지만 정말 중요한 게 걸렸잖아요. 우리 두 사람 나머지 인생이요.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관둬요. 그게 어쩌면 나를 더 위하는 길일지도 모르죠. 알았어요. 그 사람을 뒤에 두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.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관두자. 그게 어쩌면 나를 위한 길일지도 모르니까.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다. 미용실로 빨리 가라는 엄마의 채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확신이 섰다. 차를 돌렸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. 자초지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결혼은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얘기했다. 엄마는 기절 직전이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차분해지셨다. 내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을 돌리는 게 낫겠다고도 하셨다. 그리고 10분쯤 지난 후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. 네, 저예요. 얘기 들었어요.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. 고집 부리지 말고 와요. 정말 잘하겠다고 했잖아요. 아니에요. 더 빨리 결정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 결정은 안 바뀌어요. 아, 일단 와요. 와서 얘기해요.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쪽이 좋아졌던 거 사실이에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텐 내가 더 중요해요. 서로 인생이 합쳐질 뻔했는데 아무튼 유감이에요. 잘 살길 바랄게요. 전화 끊고 나니 주책맞게 눈물이 났다. 한참 울고 나니 좀 시원해지는 것도 같았다.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. 아무것도 모르겠다.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았던 건 그래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. 내가 나를 위로하며 날 칭찬하며 난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다. 널 사랑